안녕하세요. 어바누 채널의 다립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생각하는 디자이너가 되는 법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현대 예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물론 디자인과 예술에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저는 예술을 이해하는 방법을 안다는 것이 디자이너로서도 굉장히 큰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은 난해한 현대 예술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프랑스에 살면서 느낀 것 중 하나가 예술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전 국민들한테 평준화처럼 깔려있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면 한국에는 예술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는 전반적으로 그래도 그 관심도의 기준이 조금 많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은 되게 단골 질문처럼 하는 것 중 하나가 너는 고전 예술을 좋아해? 아니면 현대 예술을 좋아해? 이런 질문을 좀 가끔 많이 하곤 합니다. 근데 그런 질문을 해보면은 거의 한 70~80%가 다 고전 예술을 더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아무래도 고전 예술이 익숙하고 또 해석하기도 쉽고 또 심미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이제 아마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에 비해 현대 예술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고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사실 한국에 있었을 때 막 예술에 그렇게 관심이 있던 사람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처음 이제 프랑스에 와서 국립예술대학교인 보자르에 다닐 때도 그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난해한 그런 현대 예술들을 작품을 보여주고 시험을 보고 또 교수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레퍼런스로 이제 보여주면서 프로젝트를 요구를 하고 하는데, 이게 대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대체 현대 예술은 왜 이렇게 난해한 걸까라는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순간으로 생각이 드는 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술이라는 어떤 분야 안에서 교수들이 있고 또 그것을 배우러 온 학생들이 있고 그거를 가르치는 과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체 기준이 뭘까? 안에 들어있는 핵심 가치가 대체 뭘까라는 거를 되게 이해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세계를 이해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보자를 다니면서 이들이 말하는 예술이라는 게 대체 뭘까라고 제가 좀 깊게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게 많은 시간을 제가 고민한 결과 저 나름대로 좀 예술에 대한 답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좀 제가 생각하는 현대 예술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끔 인터넷에서 그런 짤 같은 걸 많이 볼 때가 있어요. 요즘 현대 예술들을 조롱하는 그런 글들, 벽에 바나나 붙여놓거나 예술가의 방구를 캔에 담아가지고 팔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건 나도 하겠는데 이게 무슨 예술이냐,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걸 다 갖다 놓고 이거를 예술이라고 몇 억씩 가치를 매기고 하는 그런 예술 시장에 대해서 되게 회의감을 많이 느끼고 또 그거를 비난하고 하는 글들을 본 적이 많은데, 사실 볼 때마다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은 현대 예술을 좀 이해하는 방식을 알면은 이게 마냥 그렇게 헛소리는 아니라는 걸 알 텐데, 그런 깊이 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조롱하고 놀리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예술을 이해하려면 우선 고전 예술이 밟아왔던 과정들을 보면은 좀 더 이해를 하기가 쉬울 텐데요. 사실 예전에 이제 고전 예술들은 좀 더 종교적인 또는 의식적인 그런 의도로 발전을 해왔죠. 어떤 성령의 장면을 그린다거나 어떤 성모 마리아의 그림을 그려서 그거를 숭배 의식으로 사용하는 그런 의도로 발전을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르네상스가 되면서 이제 점점 인본주의적인 부분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의 초상화를 그리고 사람의 삶을 그리고 영웅을 그리고 그렇게 조금 더 인간적인 그런 장면들을 다루는 방식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 예술의 결국에는 포인트는 얼마나 장면이나 사실들,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그걸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모든 가치들을 다 깨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사진이 발명을 했죠. 사진이 발명된 이후로는 사람의 모습이나 어떤 풍경 같은 것들을 사실 있는 그대로 묘사를 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면 사진이 훨씬 더 생생하게 그것을 묘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AI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미지를 만들고 글을 쓰고 하는 것들이 곧 의미가 없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 예술에서도 사진이 발명하면서 많은 화가들이 그렸던 어떤 그런 미술적인 스킬들 또는 묘사하는 그런 방법론들이 많이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술은
외부에 있는 것들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찾아나는 것에 더 중점을 두게 돼요. 자,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대체 우리는 예술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 부분을 저도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나름대로 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작가가 충분히 성찰하고 숙고하여 작품으로 질문을 던짐으로써 관객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게 제가 생각한 예술의 정의입니다. 지금부터 이 정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예술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답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 사실 예술이 어려운 이유인데 답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난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관객들은 그 작품을 보면서 각자가 생각을 하게 되고 각자의 답을 내리게 돼요.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작품을 봤을 때 각자가 생각을 하지 않고 똑같은 답을 내린다면 예술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가령 디즈니 작품을 예를 들게요. 디즈니의 겨울왕국을 보면은 겨울왕국을 보고 나서 사실 우리는 딱히 생각할 거리가 없죠. 왜냐면은 너무나도 뚜렷한 권선징악의 메시지가 있고 영화가 끝났을 때 결국에는 그들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로 끝나버리고 영화를 보고 난 이후에는 우린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죠. 뭐 물론 노래가 너무 좋았다, 캐릭터가 너무 귀여웠다, 뭐 그래픽이 너무 좋았다 정도의 그런 얘기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메시지가 너무나도 명확하고 너무나도 뚜렷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거나 각자가 다른 생각을 하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예술영화라고 부르지 않고 상업영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어떤 독립영화들, 예술영화들을 보면은 기생충을 예로 들어볼게요. 기생충도 예술영화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상업적인 거에 가깝지만은 그래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은 영화를 보고 났을 때 이 감독의 의도가 뭔지 또는 각각의 장면이 어떤 걸 뜻하고 있는지 또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뭐고 마지막의 결말은 뭘 의미하는지 각자가 영화가 끝났을 때 생각을 하게 만들고 또 각기 다른 답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거를 예술적이다라고 부릅니다. 이 포인트 때문에 현대예술은 난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쉬우면 쉬울수록 당연히 모두가 같은 답을 내릴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예술의 가치에서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난해해야지만 각자가 그거에 대해서 해석하기 위해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 질문을 던지고 또 각기 다른 답을 내리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치가 사실 정말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파리에서 같이 알고 지내는 아트 작가들과 이제 아트 크루도 만들고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항상 이 부분에서 디자이너와 아티스트의 차이가 갈리는 것 같아요. 디자이너는 어쨌든 디자인이 어렵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명확한 방법론을 잡으려고 하고 좀 더 확실한 답을 내리기 위해서 고민하는 반면에 아티스트는 답을 내려선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각자가 해석하게 만들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두 가치관이 항상 충돌하게 되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뭐 어떤 형태의 현대예술들, 벽에 바나나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경매에서 작품을 분쇄기로 갈아버린다든지 그런 난해하고 정말 이게 예술인지 뭔지 모르겠을 작품들을 보면은 모두가 명확한 답을 내리지 않고 각자가 생각하게 만드는 형태를 띠고 있을 거예요. 마치 열린 결말을 추구하는 드라마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 모든 것이 예술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요. 내가 길거리에 나가서 갑자기 이상한 퍼포먼스를 한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쟤 대체 왜 저러는 거지?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지? 라고 상상을 하겠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것도 예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나도 그냥 벽에다 바나나를 붙이고 길거리에 나가서 이상한 퍼포먼스를 하고 하면은 나도 예술이 될 수 있겠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내린 정의 중에서 작가가 충분히 성찰하고 숙고하여 라는 문장이 있었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예술로서 높은 가치를 받기 위해서는 작가가 그만큼 그 주제에 대해 또는 작가가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고를 하고 성찰을 했어야 합니다. 즉 아무나 벽에다 바나나를 붙인다고 그것이 예술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벽에 바나나를 붙였는지, 뭘 말하고 싶은지, 어떤 메시지를 담으려고 했는지, 또 이러한 작품을 하는 작가가 어떤 삶을 밟아왔는지 그러한 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진실성이 있을 때 그것이 높은 가치의 예술로서 인정받는 거지 아무나 그냥 길 나가서 난해한 짓을 한다고 그것이 다 예술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작가가 충분히 말하고 싶은 어떤 주제나 메시지에 대해서 숙고하고 성찰하여서 결국 내가 뭐 페인팅이든 퍼포먼스든 어떤 설치물이든 그러한 형태의 작품으로 질문을 던져서
관객들이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저는 현대예술의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객들은 얼마나 내가 예술이나 철학 또는 미학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해석하는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평소에 뭐 예술사에도 관심이 많고 철학적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있고 하면은 같은 작품을 봐도 그것을 해석하는 눈이 더 시야가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을수록 당연히 해석할 수 있는 한계가 많겠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지식을 키우지 않고 그냥 막연히 현대예술은 어려워 난해하다고 욕을 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것은 비단 예술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그렇거든요. 축구만 봐도 저는 축구에 사실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뭐 정말 유명한 선수들 뭐 메시나 호나우두 같은 선수들 빼고는 선수들 이름도 잘 모르거든요. 이런 제가 축구를 봤을 때랑 프리미어 리그 팀들, 뭐 이적 상황, 요즘 누가 뭐 핫하고 누가 뭐 좀 저조하고 이런 것들을 빠삭하게 아는 사람이 축구를 보는 거랑은 그 시야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축구에 대한 재미라든지 그 경기를 보는 어떤 몰입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느 분야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보고 아 뭐야 이 바나나가 붙어있네 이게 무슨 예술이야 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좀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디자이너로서 왜 현대예술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미 답은 다 나왔다고 봐요. 왜냐면은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제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을 했지만은 AI 시대가 오면서 이제 아마 손으로 그릴 줄 아는 디자이너는 점점 더 힘이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를 볼 줄 아는, 즉 생각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좀 더 중요해질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모두 아트 디렉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트 디렉터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이미지를 보고 읽을 줄 아는 그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대예술은 결국 작품을 보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기 때문에 좋은 아트 디렉터가 되는 힘을 길러준다고 생각을 해요. 발터 베냐민은 사진이 발달한 이후로 예술의 아우라가 사라졌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AI 시대가 오면서 디자인의 아우라가 또 상실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작품에 메시지를 담지 않고 그냥 예쁘게 묘사하고 똑같이 묘사할 줄 아는 그런 전통 페인터가 사진이 발달하면서 설 자리를 잃었듯이 AI가 모든 이미지를 쉽게 만드는 상황에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손으로 그릴 줄 아는 디자이너는 마찬가지로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왔을 때 디자이너는 결국 어떻게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될까요? 제가 하는 말은 우리가 다 아트를 해야 되고 예술가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통 예술들이 희미해지고 좀 더 가치 있는 메시지와 철학을 담을 줄 아는 예술가들이 살아남은 것처럼 우리도 결국에는 생각하는 디자이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할 줄 아는 디자이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는 현대예술의 정의와 또 중요성, 어떻게 예술을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왜 디자이너에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